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간 기술사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취향과 특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사람 머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 IQ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음, 일반적으로 IQ 잘 나오는 사람이 한 150, 160,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100, 130, 이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 그리고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필요한 모든 공식, 그리고 모든 정의,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물론 공식 같은 거는 좀 외워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서 유체 부분에서 그죠? 맨님 공식 있죠? 맨님 공식. 그죠? 유속 공식 V는 n분의 1 R에 3분의 2 I에 2분의 1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하젠 윌리엄스 공식 있죠? V는 0.84 935 주속계수 C R에 0.64 I에 0.54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죠. 그리고 펌프 유량 제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임펠러 외경을 변화시키던가, 펌프 운전 대수를 제어하든가, 토출 밸브 궤도율을 조절하든가, 아니면 인버터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변화시키던가, 직렬 운전이나 병렬 운전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펌프하고 배관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달달 외우고 있는 걸 글씨로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본인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씨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우리 한국말은 순수한 우리말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자, 영어 이런 것들이 출처인 말을 대부분 써요. 예를 들어서 물의 pH 조절이나 아니면 알카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사용합니다. 가성소다는 NaOH,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가성소다를 사용하면서 가성수다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가성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모르시죠? 정확히 모르시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가성이라는
이란 말이 한자예요, 한자. 그죠? 가성 소다 라고 쓰고요. 이게 한자예요, 한자. 그리고 이 소다는 영어고요. 이 가성이란 말은 동식물의 세포 조직이나 뭐 어떤 물질을 삭히거나 깎아내는 성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자가 이렇게 써요, 한자로. 가, 이게 성,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가혹할 가자예요. 가혹할 가, 매울 가. 요거는 성질 할 때 성자고요. 그죠? 그리고 이 소다라는 말은 나트륨이나 뭐 나트륨 화합물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총칭이고요. 영어로 소다라고 써요. 그리고 이걸 다 해서 영어로 코스틱 소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코스틱이란 게 부식성에 아니면 가성에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뜻을 알면은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하수 관로 중에 차직관로라고 있잖아요. 차직관로. 차직관로. 관로. 이거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차,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차단할 차, 이거는 모을집. 그래서 차단할 차, 모을집. 그래서 여러 경로로 나뉘어서 흘러나오는 오수로를 차단해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뭐 무작정 냅다 외우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만의 장판지 만들기. 그리고 그 장판지 기억하기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서브노트라고도 하던데요. 뭐 제가 정의하는 저 나름대로의 장판지라는 뜻은 어떤 한 가지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 문제가 나와도 그걸 쓰고 그리고 저 문제가 나와도 그걸 쓰고 아니면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그걸 써먹는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수십 가지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넣어 놓고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정수 처리 기준이란 게 있어요. 상수 처리하는데 거기 보면 대상 그 병원성 미생물별 그 필요한 불활성화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성화, 총불활성 합의가 있고요. 요구되는 그리고 여과에서 필요한 거, 소독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는 바, 지, 크 요거 외우고 그다음에 총불활성 합의 4로그 3, 2 4, 3, 2 그죠? 그리고 여과에서 필요한 것만 외우면 돼요. 2로그, 2.5로그, 2로그
요거만 외우면 소독에서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하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2, 0.5 이렇게. 그래서 요 표를 하나 외우고 있으면 정수 처리 기준이 나와도 이 표를 그리고 소독이 나와도 이 표를 그리고 그리고 지아디아, 뭐 크립토스포리디움 뭐 이런 게 나와도 이 표를 그리고 여과가 나와도 이 표를 그리고 불활성화비가 나와도 이 표를 그리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분량도 채우고 내용도 채우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네 번째 반복하기입니다. 반복하기. 보면은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부하고 나서 1시간 지나면 공부한 거에 절반을 잊어버리게 되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몇 프로 그리고 또 오래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린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 내용을 또 봐서 기억에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을 봐요. 책을 이렇게 봐요. 앞에서부터. 근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또 앞을 보면은 새로워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몇 번 이런 거를 반복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보고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보고 끝까지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걸 하면은 머리에 남아요.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변 관찰하기입니다. 주변 관찰하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뭐 계획이나 설계는 안 해봤을 거고 반대로 계획이나 설계를 하는 분들은 시설 운영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별로 있겠지만 뭐 주변을 다니다 보면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수관로나 뭐 하수관로 매설 공사 아니면 뭐 비굴착 공사 아니면은 교량 공사 뭐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차 타고 가다가 제 분야가 관련한 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길 가다가 뭐 관련한 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 세우고 내려서 그걸 지켜봐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기준하고 지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나라면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있지 않은 분야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하기, 그 다음에 용어의 의미 이해하기, 장판지 만들고 외우기, 반복하기, 마지막으로 주변 관찰하기. 뭐 이렇게 5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논술 시험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쉽죠? 이렇게 말해도 하는 분들은 해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